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은 그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 효과 650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기출문제에서도 해당되는 그 지문을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셨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험료 내고 있잖아요. 암보험을 가입하면 그죠? 그런데 내다가 만약에 어떤 사정이 있지 않아서 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그냥 계속 무작정 기다려주지 않겠죠. 그죠? 장기 계약이다 보니까 보험료 한 번 연체됐다고 해갖고 그냥 그대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앞으로 보험사고 나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장기 계약이다 보니까 보험 계약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험회사는 해지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법에 규정해 놨는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 강행 규정이에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뭡니까 달리 정할 수 있지 못합니다. 즉 약간의 야 뭐 이렇게 우리는 이럴 때 해지하겠어 하더라도 그것이 요 규정에 위배된다면 보험료 납부에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 요 법 규정에 위배돼 가지고 약간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것은 허용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 실생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법조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해가지고 여기 이제 뭐 노랑 바탕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부분 특별히 위험해서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고 법조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에 지체 없이 그죠? 가능한 한 빨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회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며 그죠? 요 전부라는 거는 일시납으로 냈을 때고 요 일회 보험료라는 거는 월납, 분기납 뭐 연납 이런 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계약을 맺은 경우는 그 최초 처음으로 내는 보험료가 일회 보험료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일회 보험료를 당연히 이거 납부해야 된다 하는데 그걸 갖고 지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네요. 지급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뭐 법률적인 효과가 없도록 만들겠죠. 그죠? 보험료도 안 내고 보험사고 났을 때 보험금을 타면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여기 되는 건 뭐겠습니까? 약정이 있으면 보험료 안 내더라도 보험회사가 책임지기로 했으면 그거는 국가가 간섭 안 할게.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떤 보험회사가 보험료도 안 받고 뭡니까? 보험사고 났을 때 책임지겠어요. 그죠? 그러지만은 그 뭡니까? 그 법 규정은 0.0001이라도 혹시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그 여지를 열어주려고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요게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꼭 알아야 될 부분 제가 따로 강조를 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 임의 규정입니다 하는 거. 다른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다른 거예요 하는 그런 것을 안내 드리려고 이렇게 색깔을 조금 달리 표현했을 뿐입니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어떻게 되냐면 계약 성립 후 성립이라는 거는 계약을 청약에 대한 승낙을 딱 하면 계약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죠? 보험계약의 성립 제 1강에서 배웠죠. 그죠?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1월도 아니고 뭡니까?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2월 딱 요렇게 2월은 여기 딱 한 군데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뭡니까 숫자를 막 여기는 2월이야 3월이야 뭐 이렇게 뭡니까 막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을 겁니다. 아셨죠?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되냐면 해제 된 것. 지금까지는 해지는 배웠고, 뭡니까? 취소도 배우고, 무효도 배웠는데, 해제는 처음, 여러분들께서 보실 겁니다. 그죠? 이것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제된 것으로 어떻게 된다? 추정이 아니고 본다. 본다는 것은 뭡니까? 확정진다. 간주한다. 그런 의미하고 같죠. 예. 바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뭐냐면 보험료를, 그 일회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결국은 계약 성립 후에 2월이 경과하는 시점 되면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은 그 계약은 어떻게 없었던 것으로 확정이 짓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 해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없었던 것이다. 왜 해제가 없었던 것이 되냐면 계약이 해제라는 것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그것을 해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뭡니까? 보험료를 내지 않으니까 계약자가 결국은 어떻게 그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확정지어버리는 거예요. 즉 뭐다? 청약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은 법률 효과는 뭐죠? 무효나 취소나 해제나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그 계약이 없었던 것을 완전 파토난 없었던 것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단지 요 해제됐다. 해제라는 것은
뭡니까 그 뭐 무효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무효되는 거고 취소는 취소권자가 해지할 수 있는 반면에 이 해제는 바로 뭐죠? 그 채무 불이행의 상대방이 계약을 뭡니까 소멸시키는 그 행위를 해제라고 한다. 그렇게까지만 가볍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지는 않으니까 그죠? 또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가지고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를 딸랑 하나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2항 조항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그 1회 보험료를 안 냈을 때죠, 그죠? 이해는 이 2항은 뭐냐면 계속 보험료. 쉽게 말해서 여러분께서 안보험을 가입해 갖고 매달 잘 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만약에 못 내게 될 때 그 보험료가 뭡죠? 그렇죠. 계속 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는 원래 매달 12월 날에 낸다고 하면 15월 날에 내야 되는데 그렇게 내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 보면 보험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무조건 놓고 그냥 야 그거 안 냈네 그냥 해지한다 하고 의사표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상당한 기간, 이 상당한이라는 것도 또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용어인데 근데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적정한 기간 그런 걸 갖고 상당한 기간이다. 그렇게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험 계약자에게 최고해야 돼요. 이 최고라는 게 뭐냐면 뭡니까? 최고야 할 때 최고가 아니고 독촉하는 거 있잖아요. 야 당신 그거 보험료 안 내는데 야 언제까지 낼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사표시를 그 법률용어로 최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독촉하는 행위 아셨죠? 그러니까 독촉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를 그럴 때도 뭡니까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럴 때는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해지한다 아니죠?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계속 이끌어가고 싶으면 해지하지 않고 계속 뭡니까 끌고 가도 되고 야 이거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야 보험회사 입장에서 불리할 것 같으니까 해지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대부분 법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보험료를 안 내면 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 독촉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야 언제까지 너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거야? 이렇게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그 표시를 하지 않고 무작정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법률 효과가 없다. 아셨죠? 최고하지 않고 해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사고 나더라도 그럼 보험회사는 책임져야 보험사고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나 책임져야지 않나 하면 뭐죠? 그렇죠. 책임지는 거예요. 법률 효과가 없으니까 이 의사표시가 그렇죠. 그래서 이 최고하고 요것에 제가 이렇게 노랑 바탕으로 돼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죠? 예, 그럴 때 최고를 하고 독촉을 하고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기도 보면 이제 보험료에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 또 나오죠. 그죠? 예, 그러니까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이 왜 나오냐면 쉽게 말해서 계약자하고 피보험자하고 다른 보험 계약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조금 다르겠죠. 그죠? 왜냐면은 우리가 그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도 봤지만 보험료 원래 납부 의무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렇죠? 계약자한테 있는 거예요. 계약자한테 있는데 계약자가 만약에 파산이 되거나 보험료를 연체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죠? 예, 그 보험회사에는 그 뭡니까? 그 타인한테 피보험자한테 야 지금 현재 보험 계약자가 이렇게 보험료를 못 내고 있는데 당신 이 계약 계속 유지할 거야 말 거야 하고 뭡니까 최고를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도 보험료 납부 의무자잖아요. 간접적으로 예외적으로 그렇죠. 예, 타인도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을 여기다 이제 보험료와 관련되니까 요 법정에다 따르시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여기 앞에 또 특정한은 왜 붙었을까요? 잘 봐보 법은 0.001도 오차가 없어요. 진짜 완전 수학공식 100%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법정 한 개 한 개 글자 한 개 한 개를 정확하게 잘 이렇게 따져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 바꿔놨다 뭐 혼란스럽다 그렇게 벌써 말하는 분들은 대충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아셨죠? 왜냐면 타인을 위한 보험은 특정한 그 타인을 위해서도 보험 계약을 할 수 있지만 불특정한 타인을 위해서도 뭡니까 보험 계약 할 수 있죠. 근데 불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면 그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누구한테 야 보험료 지금 현재 안 내고 있는데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특정한 타인이라고 이렇게 수식어가 붙은 겁니다. 이제 딱 이해되시죠? 예, 참 신기합니다. 법이 그죠? 예,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계약자가 보험료를 이제 못 내고 있어요. 이럴 때는 보험회사는 그대로 뭡니까 계약자가 못 내고 있다 해서 야
내 독촉하고 다 했으니까 해지할 거야 하고 해지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법률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인한테도 보험료 납부 의무가 간접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 똑같아요. 상당한 기간 그죠? 모두가 납득할 만한 그런 기간을 정해서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하고 독촉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내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최고한 후 아니면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이래 돼 있으니까. 그죠? 이 최고 독촉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해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 법규정만 알면은 무조건 놓고 한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늘 요거 했다고 해서 그냥 제비학은 그 한 강의 하는데 제가 거의 1시간 가까이 들었죠. 그렇게 공부를 해야만이 한 문제를 맞추고 그것도 이것저것 많은 게 알 게 많았는데 법은 참 이렇게 간단해서 정말 좋죠. 그죠? 그러니까 요 법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면 되고 요 밑에 돼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해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제가 요게 나왔는데 결국은 뭐죠? 요것은 무효, 취소하고 법률 효과가 같으라. 완전히 처음에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쵸? 만들어 버리는 거고 요 뒤에 보면 계속 보험료를 연체했을 때는 계약자가 어떻게 되죠? 보험회사에서는 해지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요 잘 봐보시면 알지만 해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해지는 뭐죠? 해지의 이사표시를 한 이후에 계약만 없었던 것으로 하는 거지 그 전에 어떻게 되죠?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다 유효한 거예요. 유효. 법률 효과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해지예요. 그러니까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갖고 소급한다라는 게 앞으로 그 청약 당시로 돌아간다 그런 거거든요. 돌아가는 효과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걸 갖고 소급표 없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한 제가 법률적인 용어나 전문적인 그런 법률 지식을 말하지 않고 가능한 한 여러분들한테 풀어서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아시는 것이 여러분들 시험 치는데도 훨씬 도움이 되시고요. 요거 소급표 없음이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묻지를 않으니까 훨씬 유리하시고 특히나 앞으로 그 일상생활에서 여러분께서 보험과 관련된 그런 지식을 얻는 것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오늘 요 공부만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한 문제를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갖고 새로 한번 또 복습을 시키죠. 그 법규정 가지고. 그죠? 쉽게 말해서 여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가 1회 보험료를 냈네요. 그죠? 현재 과대 해상에다 보험료를 내고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계속 보험료를 못 내버려요. 못 냈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 보험회사에서는 계약자라든지 타인, 그죠? 요거는 지금 뭐죠? 타인을 위한 보험할 때, 계약자가 못 내고 있을 땐 타인한테도 최고로 해야 된다. 그 얘기겠죠. 계약자라든지 타인에게, 이거 언제까지 안 내면 이거 계약 해지할 거야. 그게 바로 최고예요. 독촉하는 거, 그죠? 그것을 해야만이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청약 후 30일 이내, 승낙 통지를 발송을 하거나, 이렇게 미발, 통지를 발송하면 계약이 이제 성립이 되는데, 초회 보험료를 만약에 미납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성립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면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확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로 이렇게 번복해갖고, 다시 이게 이렇게, 계약하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본다 하는 것은 확정을 짓는 겁니다. 그죠? 그냥 없었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계약 자체가. 아셨죠? 그러니까 초회 보험료를 2월 이상 내지 계약 성립 후 2월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초회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얘기는 왜 적어놨냐면, 보통 이제 계속보험료라는 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매월 내는 보험료라든가 이럴 때 연체가 되는 거지, 농작물 재해보험은요, 보험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생명보험이나 이런 거는 30년, 40년도 되지 않습니까? 안보험도 그러고.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은 기껏해야 1년 내외란 말이에요. 1년 내외. 그쵸? 1년 내외다 보니까 그것을 월 얼마씩 내고 이러지 않고, 왜냐면 정부 지원도 받고 하니까, 계약자가 내는 부담보험료를 한꺼번에 다 내요.
예, 보험기간 동안 그 내야 될 보험료를 한꺼번에 다 냅니다. 일시납으로 내요. 그러니까 사실 계속 보험료가 미납될 경우가 없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뭐 2차 시험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는 상법보험편 1차 과목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해마다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법률 규정 다시 한 번 더 이제 제가 이제 강조를 하려고 새로 이렇게 뭡니까 교재 법 규정 놓고 그다음에 이제 법 규정에 관계되는 거 필요한 우리가 법률 지식을 밑에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1항은 임의 규정. 왜냐하면 당사자 간에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예, 2월이 경과하면 어떻게 되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임의 규정이에요. 근데 2항, 3항은 어떻게 되죠? 최고로 해야만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은 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어가지고 야, 이런 경우는 뭡니까? 독촉하지 않아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약관이 맺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2항, 3항이 이거는 강행 규정이거든요. 이것을 어기고 뭡니까? 그 사인 간에 따로 계약을 만들어서 뭐 그 계약서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강행 규정은 국가가 간섭한다 그랬죠.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강행 규정이에요. 반드시 이대로 따라야지. 아무리 사인 간의 계약이라고 해서 야,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간섭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계약자가 비록 연체를 했다 하더라도 최대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강행 규정이 만들어져 있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핵심사항이 요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시키라고 제가 다시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회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볼게요. 자, 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됐어요. 그죠? 분납하기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유 1회 보험료도 안 냈네. 그죠?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죠? 이 보험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보험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아유 돼요. 법규정 그대로죠. 예,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계속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아이고야 이제 처음에 좀 어느 정도 내다가 2회 밀렸구나. 그죠? 그렇게 연체됐어요. 그러면 보험자는 즉시 그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맞죠? 예, 독촉을 해야 돼요. 그죠? 예, 최고하고 예, 그 이후에 뭡니까? 해지를 해야 되니까 즉시 해지할 수는 없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규정 그대로 달달 외우다 보면 도리어 이렇게 지문이 바뀌어버리면 이거 뭐지? 하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법규정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계속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아이고야 요거는 보험 대리상 거기서 봤네. 그 법규정이네. 그죠? 지금 뭐죠? 중개대리점이에요. 그죠? 예.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자는 중개대리점은 보험계약자에 대해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왜냐하면 보험대리상만 보험자의 권한을 갖고 있죠. 중개대리상은 뭡니까? 보험 설계사하고 똑같은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영수증을 보험료를 받는 그 권한하고 또 하는 게 뭐죠? 그렇죠. 보험증권을 교부하는 권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했으니까 벌써 쉽게 틀린 걸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볼까요? 보험대리상이, 이것도 보험대리상 문제네요.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중개대리상의 문제네요. 그죠?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 하니까 요건 맞고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 하나요 보험료를 수령하는 거. 보험료 수령할 권한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그것 또한 수령할 권한이 있다. 이것도 배웠습니다. 그죠? 보험대리상에서 배웠는데 이렇게 또 혼합 문제로 나니까 또 여기서 한번 또 풀어봤습니다. 자, 9회 보겠습니다. 또 보험료의 지급과 반환. 이 문제죠. 그죠? 이제는 옳은 것을 찾으세요 하는 문제네.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언제든지 발생하기 전에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예,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당사자 간에 약정을 한 경우에 한해 보험계약자는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단서가 뭐라 했죠?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예, 그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꼭 같이 외우세요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죠? 그 내용을 뭡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 꾸준하게 묻고 있어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임의 규정이니까 약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보험계약자는 무조건 놓고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회사한테. 아셨죠? 그러니까 요것은, 요것이 틀렸어요. 그쵸? 약정이, 뭡니까? 없는 한, 청구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약정이, 없는 경우인데, 한 경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게 틀렸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시험을 강의하다 보니까 제가 몇 번 질문을 읽는지도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자,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 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니? 아이고야, 1회부터 안 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딱 떠오르는 게, 그렇죠. 2월에 경과하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것만 딱 돌리시면 돼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계약 성립이 2월 이내에 그 계약을 해지 않으면 계약은 조사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렇죠? 예, 이거는 당연하게 틀렸네요. 2월의 경우 해제된 것으로 보는데, 그죠? 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이건 말도 안 되죠? 예, 틀렸고. 3번,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는, 예, 계속보험료를 이제 안 냈어요. 연체했을 때는 뭐죠? 제가 떠올리는 거? 그렇죠? 예, 독촉한 다음에 해지할 수 있다. 그것만,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해서 최고 없이 구계약을 해줄 수, 독촉을 해야 된다니까, 그죠? 최고 없이 했으니까, 아이고, 요게 틀렸네. 그죠? 그러니까 답은, 옳은 것은 결국은 4번이 되겠네요. 다 지금 여러분께서 이렇게 XX에 이렇게 푸시고 계시죠? 예,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딱 체크해 난 다음에, 옳은 것이,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아요. 옳은 것을 고르세요 해놨는데 모르고 그냥 맨날 틀린 걸 묻다 보니까 아이고 틀렸네 하고 그걸 답을 적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일부러 여기에 옳은 것을 고르세요 할 때는 답표기를 동그라미로 했고, 예,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할 때는 X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런 것이 분명히 시험장, 이걸 누가 특별한 지식이야,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우리는 결국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합격할 수 있도록 그런 노하우를 또 이렇게 안내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간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번은 왜 옳은가 한번 보겠습니다. 특정한 단위를, 이거 단위를 한번 또 나왔네. 그죠? 예,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했어요. 아이고야. 그죠? 그럴 때는 타인도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여러분들 딱 떠올리시죠? 예, 지체한 때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요. 그죠? 타인도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니까 타인한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지급을 최고 독촉을 한 다음에, 예,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해지한 누구 아니면 결국 뭐죠?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복지는 그대로죠. 그죠? 아이고, 요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답을, 4번 체크. X 해놓고 요 동그라미 딱 나오면 옳은 것도, 요거 맞네. 확실하구나. 확실히 딱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9회는 이렇게 나왔고 10회도 또 이렇게 보험료가 나왔는데 조금 형태만 다를 뿐이지 결국 똑같아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으로 요게 이제 조금 그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려고 이렇게 나고, 요거보다 더 높은 건 뭐죠? 뭡니까? 옳은 것이 몇 개인가? 0개, 1개, 2개, 3개. 이렇게 나오면은 요거보다 또 더 어려운 거예요. 요거는 하다못해 가는 확실하면 일단 이거는 벌써 X가 되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렇게 이제 찾기 때문에 조금 요거는 조금 그래도 수월한 편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옳은 거. 예.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얘기했어. 예, 보험료, 이거는 앞에서 봤네. 그죠? 보험료가 위험을, 감안해갖고 보험료를 더 받은 경우, 그걸 말한 거예요. 근데 보험계약 중에 그 얘기한 위험이 없어졌어요. 그럴 때는 계약자가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배웠죠? 이거 그대로 있네. 그죠? 그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법규정 그대로. 그죠? 요렇게 쓰는 거예요. 요걸 갖고 한 문제로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한강 뭡니까? 올리면서 그 타이틀을 다는 거기서 주로 한 문제씩 주로 나오는 거고, 나머지 법조항은 곁다리로 낑겨 들어가는 겁니다. 소급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낑겨서 나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2번.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요것도 바로 법조항에서 배웠네. 그죠? 요 나온 법조항 바로 다음이네. 예.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해보험자가 선의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그죠? 요럴 때만 어떻게 된다? 예. 당연하게 뭡니까? 보험료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무효가 될 때는 어떻게 되죠? 미경과 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청구하는 거예요. 예. 보험계약이 없었던 그 상태로 돌아갔어. 그죠? 근데 이게 전부일 때는 전부 다를 돌려받을 거고, 일부일 때는 나머지 계약은 유지되는 거니까 그 무효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 부분만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네요. 자, 벌써 3개도 없고 하니까 그냥 벌써 답은 이제 끝났습니다. 자, 다라는 뭐가 틀렸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의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렇죠? 예,
지체 없이, 그죠? 예, 가능하면 빨리 보험료를 내야 된다. 예,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포기정 그대로네.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을 어떻게 되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거잖아요. 근데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이건 확정 짓는다. 제가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뭐 반정이 있어도 필요 없어요. 예, 이건 무조건 놓고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확정 짓는 거니까. 근데 해제할 수 있다 해서 아이고 요거 틀렸네. 그죠? 요렇게 우리가 딱 요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고려하면서 문제를 보지 않으면 야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 중에 중간에 이거 중요합니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빨갛게 표기해놓고 형광색 바탕으로 해놓고 그런 것들만 여러분께서 특별히 유념해서 싹 공부하시면 뭐 틀릴 게 없어요. 아셨죠? 예, 요것에 틀렸네요. 자, 라번 보겠습니다.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자에게 최고하고 계약자에다 체크하고, 다 맞는데? 예,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은 때는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아니죠? 어떻게 돼요? 예, 보험료 안 냈더라도 그 보험회사가 유지하고 싶으면 유지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까지 국가에서 뭡니까? 확정 지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법보험편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 법에는 어떻게 된다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죠? 이렇게, 조금은 요게 쉽게 막,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물었다면 조금 틀릴 소지가 있었겠죠. 그죠? 그렇지만,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야 뭐, 당연하게 이거 뭐, 껌딱지처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또 이제 한 문제를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은 650조의 이 보험계약의 부활인데, 사실 같이, 합쳐서 할까, 하다가 따로 떼었어요. 왜냐면은 뭡니까 그 부활에 대한 것은 사실 뭐 법규정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아마 제 강의 중에 가장 짧은 강의가 8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은 이 부분도 여러분께서 지금 뭡니까 생각보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이제 한 강을 빼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